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순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과 같이 일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 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 회계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설명 방법은 세입안에 대해서는 항별로, 세출안에 대해서는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페이지 5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7,080만 원이 줄어든 97억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정액된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태료는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줄어든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8,040만 원이 줄어든 2,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9,540만 원이 줄어든 5,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급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정액된 8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자원순환가 총액은 전년 대비 23억 7,447만 원이 정액된 262억 4,67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줄어든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 이전 중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응료는 전년 대비 17억 1,879만 7천 원이 정액된 77억 35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불법 행위지도 단속의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3,282만 4천 원이 줄어든 1억 8,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한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가지 가로 청소의 인건비는 9,668만 원이 줄어든 18억 4,82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자치단체의 이전은 전년 대비 1억 7,416만 원이 정액된 10억 7,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3억 1,800만 원이 정액된 1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수건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대형 폐기물 관리의 민간 이전은 전년 대비 1억 5,375만 천 원이 줄어든 11억 4,99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일반 보증금은 전년 대비 6억 5,661만 8천 원이 늘어난 33억 3,15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한 8,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의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일반 보전금은 전년 대비 13억 6,842만 원이 정액된 57억 7,54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회용품 관리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는 1천만 원이 정액된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매립장 가열 관리의 시설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억 9,560만 원이 줄어든 7억 4,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1,850만 원이 정액된 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2,312만 9천 원이 줄어든 1억 6,9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13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312만 9천 원이 줄어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1억 6,9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자료 95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1번 운용 총칙과 2번 자금 운용 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기금 운용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 말 현재 조성액은 37억 9,752만 6천 원으로 2026년 조성 계획은 수입 7억 8,400만 원, 지출 8억 8,624만 8천 원으로 2026년 말까지 조성액은 36억 9,5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와 9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9,443만 2천 원이 정액된 45억 8,152만 6천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정액된 1억 2,3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횟수는 전년 대비 7억 4,293만 2천 원이 정액된 37억 9,752만 6천 원이며 기타 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850만 원이 정액된 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9,443만 2천 원이 늘어난 45억 8,15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은 전년 대비 6억 6천만 원이 정액된 7억 6천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1억 1,691만 9천 원이 정액된 36억 9,5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액과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99페이지. 이게 한 23억 늘었네, 그죠?
그 중에 지금 제일 많이 늘은 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17억 그죠? 네, 지금 요거는 전액 우리 1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10이. 네. 이 대행료가 17억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7억이 늘은 이유는 내년도에는 원가 노임 건설 보통 노임 인부임이 100%로 정액이 됐고 원가 산정할 당시에 하반기 건설 보통 인부 하반기를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예, 인건비가 19억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19억이 늘었는데 예, 전체로 19억이 전체로? 늘었습니다. 예, 와, 근데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갑자기 예. 이게 뭐 정부에서 뭐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예, 예. 어. 저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이제 원가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올해까지는 92%를 건설 보통 노임 인부에 92%를 적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를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100%를 적용한 것과 건설 보통 인부임을 이제 하반기 건설 보통 인부임은 1년에 2번 고시가 됩니다. 1월 1일과 9월 1일 개시가 되는데 지금 하반기 건설 보통 인부임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늘어났습니다. 603페이지. 이게 이제 밑에 쪽에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건조기 교체. 네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건조기 교체는 의원님들한테 업무 보고를 했 당시에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 13년이 경과돼 이제 건조기로서 지금 현재는 이제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한번 교체하면 또 13년. 지금 내구 연한이 건조기 부분 내구 연한이 13년으로 13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교체를 하면 또 13년 기다리네, 그죠? 예. 그건 아니고. 예,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이제 두 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기 자체가 너무 노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건조기가 노화가 되었고 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하지. 되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예, 떨어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3억 1,800만 원 정도가 네. 업된 거는 뭐 가격이 뭐 이거는 3억 1,800만 원이 전개된 거는 작년 대비 3억 1,800만 원이 전개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액은 13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관 창고라든지 다른 시설을 했고 올해는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기 교체 사업으로 13억이 되다 보니 전년 대비 3억 1,800만 원이 전개된 걸로 보면 결국은 되겠습니다. 그 건조기 교체 비용이 네네. 13억이다 보니 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3억이면 싼 겁니까? 아니면 적절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건조기를 교체를 할 때 이제 미리 이제 그 실시 설계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입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개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적으로 뭐 이렇게 나온 제품은 없습니까? 건조기 뭐 영구적으로 좀 이렇게 기계라는 게 이제 보면 내구 연한이 있고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대해서 쉽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3년이 지나고 나면 수리가 들어가듯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자체가 수분과 염분이 함유되는 부분이다 보니 더 이제 다른 제품보다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큰 그 뭐랍니까 그 우리 다 녹이는 예. 그 발전소 뭐라 그러죠? 발전소 같은 거. 소각.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준지 충준지 어디 갔을 때 아산 그 완전 공원화를 시켜가지고 수영장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그다음에 식물원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도 좀 이제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때 의원님께서 이제 업무 보고 때 아산에 꼭 가봐야 된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가봤습니까?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예, 업무 보고하고 예산안 설명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내년에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안 가보소. 빨리 안 가보소. 눈 오기 전에 빨리 안 가보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또 이제 자원 재활용 쪽에서도 조금 이게 올랐는데 그 중에 605페이지에 이제 음식 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요게 아까 그 설명이죠. 예, 그 부분과 동일한 선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선상이죠. 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7페이지 맨 밑에 그 공동 집화장 확충 지원해 가지고 예. 이게 이제 마을마다 골목마다 이렇게 모으는 그 이야기죠.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그 뭡니까? 공동집화장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거제시에 12개소가 있는데 예, 우리 아주동에는 어디? 지금 현재는 그 제가 정확하게 이제 12개소 부분을 면동에 이제 대부분 면에 이제 설치가 되어 면 쪽에? 있고 예예 저기 그 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 이제 폐 비닐이라든지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폐 비닐이라든지 재활용이 안 되는 폐 비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관하는 영농 폐기물 창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500만 원 정도 내년에 500만 원 정도 이제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근데 왜 여기는 제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607페이지.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는 이제 2024년도 확보할 당시에는 재배정을 받지 못했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가내시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 1주 때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그 어디죠? 내곡초 올라가는 쪽에 오른편에 보면 왜 그 저 집 짓다 말아 가지고 흉물 됐는데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까? 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 예, 뒤편에 그 골목 안에 보면 네. 이런 집화장인지 마을에 그 네. 이 뭐 통 같은 거 뭐 이런 아. 거 마을 같은데 동자님하고 한번 의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 답사를 한번 했는데 네. 거기에 좀 이 뭐라노 그 철조망 뭐 네. 철조망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렇죠.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곡초 같은 경우에는 일명 거점 수거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점 수거함. 원래는 이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문전 이제 문 앞에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곡이라든지 조금 올라가기 있는 부분이 예. 배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아마 주민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제 수거함을 이제 면에 설치한 거점 수거함을 설치를 해놓은 걸로 우리 보여집니다. 동해 그러니까 우리 저 팀장님 중에 어떤 분이 담당자인지 모르겠는데 저 동자님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흉물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네네. 예 내곡초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네. 그 뒤편에 골목 네네. 거기에 그 시설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게 하여튼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한번 좀 꼭 좀 체크해 주시고 예. 하여튼 뭐 어쨌든 뭐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뭐 연말 되면 또 뭐 인사이동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길 거니까 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조대영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가 원가 산정 항목이 인건비가 이제 100% 산정한 데에서 지금 이 17억 정도가 예. 정액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원가 산정을 이제 포함을 시켜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우리 그 근로자분들 그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계를 낼 때 예. 지금 공고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낙찰률 이상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이상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낙찰을 이제 착공에 들어왔을 때 낙찰료 이상을 지급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분들이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임금이 변동이 됐는지 아닌지는 가에서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서 뭐 이렇게 적용을 했으니까 혜택을 받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이 내년 당초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네.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거점 수거 지역 분리 배출함 제작 의원님 600페이지. 예. 네. 600페이지. 네. 네. 이걸 뭐 1,000만 원 감소를 해서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아니 이거 해도라는 곳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네 개를 이제 사실 이제 5개들 이제 요청을 했는데 조금 삭감이 되었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명희 의원님께서 거제시만의 모델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나름의 이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올해는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룬 남부 2개소, 장목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면적에 이제 수요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고 뚜껑이 없는 그리고 물이 들어가도 이제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 가격이 조금 더 이제 당초부터 다른 때보다 전년도보다 조금 한 개당 제작 설치비가 조금 더 들어간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칠전도 어디고 하천 연구마을 그 쓰레기 수거함 한번 좀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 제작을 해도라 했는데 그거는 내년에 만일에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제가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시가지 가로 청소 601페이지 이 보면 한 1억 9천만 원, 약 2억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사람을 줄이는 겁니까? 사람을 줄인 거는 아니고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일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할 때 이제 주휴수당, 일수, 휴일수당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아마 예산 파트에서 이제 주휴수당, 일수 이런 부분을 다른 이제 기간제 일수와 동일하게 산출을 하다 보니 조금 삭감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 인원은 근로자는 안 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듭니까? 이제 주휴수당하고 일수하고 휴일수당 뭐 이런 부분가 이제 그 부분을 따라 가지고 이제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자꾸 이해를 못 하는데 수당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산출할 때 지금 현재 주휴수당 일수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80일이 돼 있는 부분을 이제 48일, 휴일수당이 48일인데 40일 이 부분을 이제 예산 파트에서 이제 기간제가 일수를 줄인 거잖아요. 예, 기간제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부서에도 있다 보니 이제 동일하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일수 그 금액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도 그러면 뭐 임금이 작아지겠네요. 일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일수를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네. 이렇게 받다가 또 안 받는 게 제일 기분 나쁜데 그 일을 잘 시키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걸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03페이지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 이거는 이제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거예요. 1,500만 원. 이거 뭘 수거한다는 거예요? 603페이지.
영농 처리비, 수거 처리비 부분 같은 네.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 비닐을 이제 네.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도 신규로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추경에 확보를 했고 이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간해시가 내려오다 보니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마다 하겠네요. 아닙니다. 저 수요 부분을 하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면 부분에서 이제 배출할 장소를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우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기물 자치단체 등 이전 603페이지에 폐기물 처분 분담금 예, 이게 17억 정 1억 예. 1억 7천만 원 정도 정액됐네요. 예, 이 부분이 정액된 게 아니고 네. 올 1추 때 했는데 매립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네. 당초에 저기 매립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요번 1추 때 다시 공공운영비에서 기타 부담금으로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 당초 예산에는 이제 기존의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을 기타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액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정액된 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605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료도 똑같은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노동자분들 임금 정확하게 이제 올라가는지 기대하더라고요. 네. 내년부터 임금이 올라간다고 다 좋아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걸 해주니까 노동자분들이 다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 우리 104페이지에 지출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연초면 한내마을하고 하청면 석보마을 지금 전년도 지출액은 원래 1억이었는데 지금 한 6억 6천만 원 정도가 정액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8가구에 돼 가지고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제 그 농수산 저장고를 이제 저장고를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농수산 저장고를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개 마을에다가 이게 설치할 겁니까? 예예. 그럼 주민들이 다 원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디쯤에 설치할 겁니까? 이거는 개별로 네. 농수산 저장 냉장고가 설치가 됩니다. 집 집 하나마다. 네네. 그럼 238가구나 되는데 네. 그러면 얼마죠?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치는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석포마을과 한내마을이 네. 이제 금액이 조금 차등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네, 이제 자체적으로 한 가구당에 이제 그 정혜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이쪽 부분에 협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57가구에 이제 285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이제 됐고 한내마을은 이제 77가구에 이제 500만 원씩 그 나머지는 이제 준회원 비회원 이제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마을 측에서 이제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사 짓는 분은 어쨌든 설치가 가능하고 네.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직장인이나 농사 안 지으면 또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 마을 측에서 별도로 이제 그 협의해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현재는 협의를 할 거네요. 예예예. 그러니까 세입자분들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어쨌든 자원순환 시설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분배 과정에 있어서 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잘 조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은 협의처하고 우리 이쪽 저기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세입에 597페이지에 축제장 다회 용기 보급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세출에는 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제출에는 뒤에 있나? 607페이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국비 2,500에 예, 12 2,500이다 그죠? 예. 이게 국비가 내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다회 용기를 보급하는 예, 행사장에 보급하는 그러니까 사업입니다. 업체가 우리 지역의 업체가 뭐 있습니까? 지역에는 업체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진주 업체에서 진주에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진주 업체를 할 거고, 그럼 우리도 그 예전에 뭐 자활 사업단을 통해서도 뭐라도 육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이 돼 가지고 뭐 이제 업무 보고 때부터 계속 했던 말이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전력 판매 수입이 4억이나 늘었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억이 아니네요. 4억인가요? 예. 4억이 늘었는데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음식물 납부 필증이라든지 이제 쓰레기 종량대 판매 수익, 예.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이런 그게, 부분이 예. 이제 합해져 가지고 아, 그게 합해져서 그런 거네요. 네, 네. 4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안석호 의원님도 이제 그 우리 청소 대행 업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임금이 노동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낙찰률이 지금 계속 이제 입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90%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는 이제 96%, 97%, 95% 되는 데도 있고 창원도 뭐 그렇고 통영도 막 그런데 거제시는 이제 계속 업체들이 이제 신생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 낙찰률 어디서 88점 몇 프로부터 시작합니까? 87.745입니다. 87점 745입니다. 745%. 여기서 그러면 뭐 내가 87.746을 적을 수도 있고, 예, 뭐 6.5를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저가 입찰로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지금 이거는 저 17억 증액되고 뭐하고 이거는 100%를 가정했을 때를 산정해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한 적용한 이거 임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낙찰이 다 입찰이 다 되고 나면 일추에서는 감액이 대폭적인 감액이 일어나겠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임금 상승이 되긴 됩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금액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세개 부분에 돼 가지고 19억 정도가 이루어졌고 낙찰률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정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조금이라도 전체 그러니까 모가 커졌으니까 아무리 뭐 좀 내려와도 되겠지만 최초에 뭐 환경부에서 뭐 100%를 적용해라. 건설 보통 노임 단가를 인부 단가를 내년에 한 18만 원까지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가 용역하면서 막 올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그 지금 이제 6개인데 지금 8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 기존 업체 지금 한 군데 지금 탈락이 됐고 기존 업체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개가 다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개찰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찰 중이다,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존 업체 하나 떨어진 건 사실이고 결국 이제 노동자들은 그 전까지는 이제 6개에서 계속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구역만 이렇게 달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고용 안정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그 대표들이 2년 단위 계약을 하자 했다더라고요.
이제 단기 이제 예전처럼 장기 고용 계약은 힘들다. 2년 단기 계약을 해서 2년마다 퇴직금 정산하고 하자. 먼저 그 현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이제 고용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아마 그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뭡니까?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지시서, 가압 지시서 예, 예. 개념입니까? 네네. 거기에 뭐 노동자, 고용 승계는 뭐 기본으로 뭐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공고문에도 지금 현재는 근로조건 이행 및 고용 승계 확약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그 우리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또 지금 현재는 고용 승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최대한 이제 고용 승계를 근데 이제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창원의 세코 있잖아요. 네. 창원의 세코가 위탁사가 바뀌면서 원래 거기도 하나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용이 승계가 되고 그게 했는데 그 노동조합 활동하신 분이 승계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뭐 스트레스 받고 이래갖고 돌아가신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도 지금 각 업체마다 지금 노조가 있는 회사가 지금 6개 중에서 노조가 있는 회사가 3개가 있고 노조가 없는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노동운동이 계속 이제 노조에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산별 노조 개념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개별 노조 활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들 신규 업체 입장에서는 승계하고 쉽지 않은 인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런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그 노동 상권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노동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용 승계가 안 되고 이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쨌든 그 위탁사인 우리 그 제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불안해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나빠지면 그게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RFID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제 8,75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우리 아파트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2025년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좀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왜냐면 내가 배출하는 만큼 내가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네. 굉장히 그 정책적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 그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아파트 동이 220몇 개 동인가 된다고 하던데 단지는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용률이 어느 정도 좀 됩니까? 대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 거의 다 적용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RFID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00세대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0세대. 예, 예. 지금 현재는 이제 39세대 이제 2,380 예. 세대가 이제 RFID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제 신청을 이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확대하셔야 예, 될 예.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투명 페트 605페이지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럼 뭐 아주동적으로 설치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당초 예산에 신청을 할 때 네. 2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 11월 달에 도예에 방문을 해서 이제 우리 2대를 신청을 이제 수요 부분을 요청했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네. 한 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1주 때 한 대를 삭감하고 한 대를 설치를 하고 이제 앞전처럼 이제 11월 더 확보를 해서 네.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11월 이게 거의 페트병 버리러 가려고 수시로 이거 휴대폰 보고 있다가 비었다 이러면 뭐 뛰어서 가더라고요. 넣어야 되니까. 물론 뭐 하루 200원이지만은 주부들한테는 어쨌든 환경도 지키고 200원이나 돈도 벌고 하니까 홍이 굉장히 좋으니까 좀 적용을 좀 그래 한 대는 어디 설치할 겁니까? 저는 이제 수요가 그리고 이동이 많은 이제 지역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어쨌든 도비는 반납하고 네. 뭐 안 준다 한 대 값만 준다 하니까 예. 그 하고 11도 나머지 한 대 값은 11호 예, 확보할 하겠다.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운영 약품하고 뭐 610페이지에 네. 시간이 좀 네, 5분 네, 추가 예, 부분하고 추가 예. 지금 그 황산이라든지 가성소다 연간 단가 계약이 작년에는 4,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천만 원으로 1,500만 원 인상이 되고 그리고 클리너도 1,30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 인상 요인이 있나요? 이 약품 이런 게 이렇게 이제 가격 요인에 이제 증가되는 부분에 네? 따라가 가격 요인에 따라 가격 가지고 요인이. 예. 그럼 그때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리고 그 RO 소모품의 신형 모듈, 그 멤브레인 일체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멤브레인은 이거 LNG에 들어가는 그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뭐 50개 있으면 매년 4개씩 이래갖고 순차적 교환을 하는 겁니까?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소모품. 네. 그 멤브레인 4개뿐입니까? 그 부분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 유량 조중조 준설공사는 작년에는 2회 2천만 원인데 예. 올해는 1회 1,800만 원입니다. 뭐 공법이 달라졌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 침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준설 퇴적물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 네. 이제 연일에 준설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양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이제 양이 많으면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날 부분도 있을 거고 양이 작으면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분에 2천만 원인데 네. 올해 한 번에 1,800만 원이니까 실제적으로는 횟수에 비해서 가격이 100% 정도 상승한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뭐 그 별다른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 조금 산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뭐 그래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 석포도 작년에도 한 10억치 했죠. 네. 10억 교체했고 올해는 7억 2,600만 원치 교체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완료 사업이네요. 그리고 냉난방기 300만 원. 예. 이거는 어디 설치합니까? 아, 이거는 석포 매립장이 아니고 사덕 매립장에 이게 아, 사덕 매립장. 예, 2001년식으로 되다 보니까 내고 이제 연한이 경과됐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직원들 몇 분이 거기는 근무하고 한 분 근무하고 분?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면 이제 침술수 부분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사무실 한 분이 이제 사덕 매립장과 네. 신현 매립장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신년 매립장을 네네. 냉난방기 네네, 300만 원짜리.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건 5년 정도 됐다는 예, 예.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 뭐 잘 그 집행해 주시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우리 생활 폐기물 누차 몇 번씩 이야기하는데 생활 폐기물 이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사업장 폐기물 쪽으로 인력들 이렇게 빼가지고 일시키는 경우는 정말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업체에서 별도로 인원 뽑아가지고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지도 감독 부탁합니다. 내년에는 잘 챙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네, 윤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600페이지 보면 불법 제작 뭐고 종량제 봉투 신고자 보상금 있죠. 네네. 이 그러면 지금 50만 원이 돼 있는데 한 명을 표기를 해놨거든요. 예. 그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한 명이 신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 이 한 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자가 있을 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산출한 부분이었었고 작년에도 신고자는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종량제 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걸 이제 불법을 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 준단 말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있느냐고. 종량제를 불법으로 만드는 데 공장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이제 있으면은 이제 단속을 했고.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예산이 반영이 되길래 네. 돈 별로 뭐 50만 원 뺄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예가 있어야. 옛날에 이제 불법 이제 제작해 종량제 봉투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럼 혹시나 만약 옛날에 있었더라면 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재를 했어야? 우리 거제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지자체 이런 다른 부분이 지자체에?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미리 예산으로 해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종량제 봉투도 불법을 한다면 한 장 두 장 만들어 쓰는 것도 수천만 장이 나올 건데 매수가 나올 건데 과연 이런 공장이 있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우리 한내하고 오비하고 그 상생 협의체 구성돼 있죠. 지역 주민 협의체 예 구성돼. 거기 아까 설명 중에 준회원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준회원은 어떤 자기 준회원입니까? 예, 준회의회 같은 경우는 석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을 측에서 이렇게 분류를 거주 기간에 따라. 예, 여기서 그 의원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거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 전체적으로 뭐 137가구가 거주를 하면은 만약에 4건을 이번에 예산 배정을 해주면은 그거는 자체에서 마을 내에서 똑같이 137명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자비 협약에 따라 가지고 거주한 지가 10년이 되신 분은 100% 다 받고 그리고 거주한 지 5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금액 중에서 한 50%만 받고 그 자기 마을에서 규약에 따라서 이제 준거주 분류해 놓은 거고 저희 협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 협약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준회원과 회원과의 차이점인데 그게 아마 보상이 있으면 보상 금액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거는 인센티브. 저희들은 총액적으로 마을에서 자기들이 총의를 내가지고 요구한 금액을 주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 주민들이 나눠서 갖는 거는 마을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뭐 지금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인센티브나 어떤 예산을 주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늦게 왔다고 그에 대한 피해나 어떤 이런 부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은 어차피 그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그 저희들이 예산준을 해주는 거고 근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형성해서 국장님 잠깐만. 예. 관련법에 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저희들 이제 거기까지 안 돼 있죠. 단지 그 이제 그 지역에 반경 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 그 금액에서 그 부분을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는 안 돼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라는 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얼마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돈을 그대로 줍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수술이 11호 예산 편성이 되지만은 이거는 그만큼 우리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주는 걸 가지고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렇겠죠, 목적은 거기 뭐 어디 뭐 냄새라든지 어떤 환경 피해에 대한 목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 줬을 때 그러면 10년 이상 된 사람과 5년 이상 된 사람과 그 구분하는 자체가 나는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그 이사로 간 사람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회원과 준회원이 있느냐. 이게 참 좀 아리송한 그런 이야기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뭐 국장님이나 과정 책임은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냄새라는 것은 똑같이 맞지 않습니까? 단 10년 된 사람도 좀 많이 맡았을런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준회원과 회원의 제도가 무슨 제도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또 수건 사업비가 매년 5천만 원씩인가 주기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때는 어떤 현상을 했는가 하면 이 5천만 원과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으니 한 해는 한 해는 또 석포 이런 식으로 몰아주는 어떤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 이 5천만 원과 어떤 사업이 됩니까? 이제 대부분 아니면 자기 협의해서 자기들이 그 또 몰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부분 이제 소득정대 사업 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그게 뭐 타당한 그런 사업이 맞던가요?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봉마을이나 석봉은 이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 한내 같은 경우에는 원룸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 대부분 도로 확보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사업비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네. 5천만 원이면 작으면 작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충분하게 마을에 기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매년 5천만 원, 우리 이야기 계속 하잖아. 우리 위원장도 이 내용을 조금 틀린 이야기지만 매년 수건 사업을 해주다 보니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돈 5천만 원 주고 안 주고를 떠났어요. 그래서 한때는 돈 5천만 원 받아가 사업이 할 게 없으니 경년제로 한 해는 1억, 저쪽에 또 1억 이런 식으로 간 제도 얘도 있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과장님 한번 네네. 협의체 가거든. 네네. 그 부분도 진짜 돈 5천만 원 갖고 기묘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 뭔가. 네, 진짜 뭐 돈을 주니까 어쩔 수 없다면은 제도를 바꿔야 된다. 네, 네. 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게 아마 결국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예산인데,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후환경과와 자연순환과가 서로 어느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수차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관련 법을 우리 환경부에 좀 올려서 좀 변경시키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관련 것 한번 발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뭐 상세한 내용은 그게 무슨 말인가하면은 우리가 음식물 폐기 중에 반찬류가 있고 또 반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동남아로 약간 후진된 동남아로 가도 밥값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밥값을 받아요. 반찬값은 무한대고. 그러나 동남아로 가면 반찬은 받고 밥값은 무한대거든요.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음식물 폐기를 할 때 어느 게 효과적이냐. 그래서 반찬 종류는 나중에 모이면 가스가 유발되고 밥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규정을 좀 바꿔서 가면 어떨까라는 걸 수차례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환경부에 한번 아마 국회법에 의해서 가야 되지 싶은데요. 이걸 한번 변경을 법을 바꾸든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한번 환경부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아직 제가 뭐 환경부에 건의를 한 기억은 없고, 그다음에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은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뭐 이런 아무 근거 없이 법을 개정을 의뢰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실제 그래서 지금 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음식 물류가 나오는데 뭐 그 100으로 잡았을 경우에 반찬료가 몇 프로 정도 되고 순수하게 밥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그래 그걸 가지고 뭔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또 분리가 되면은 처리하는 과정도 지금은 저희들이 같이 한 공정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그럼 또 새로운 기계가 설치가 될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사전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꼭 하려고 하면 이거 한번 하십시오. 이게 벌써 국장님 답변처럼 한 게 몇 년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몇 년 됐어요. 국장님 말마다 다 그래요. 예.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어찌 하겠습니다. 그 논리 이론은 맞습니다. 그거든. 하면서 말로만 해요. 말로만. 제가 봤을 때는 보십시오. 딱 우리가 나 5분 더 쓸게요. 산출적인 걸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밥은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예. 반찬은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찬값을 받게 되면은 무한대 반찬을 안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야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이걸 환경부가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게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게 한 분도 되는 그게 없어.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지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 아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
우리 거제시에도 보면 시장이 상패를 주는 경우 많이 있죠. 예, 예. 감사패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폐극이 나중에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폐기 처리할 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원조례를 만들던 조례를 만들어서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된 감사패를 지급하지 말고 총이나 나무로 된 그런 감사패나 감사장을 주게 되면 나중에 돼서 처리할 때는 소각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도 우리 집에 가면은 저거 어떻게 처리할까 걱정입니다. 한 100여 개 가까이 있는데 내 죽거나 못 잡으면 처리해야 되잖아요. 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발부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느 부서에 살지는 모르지만 저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뭐 그거를 우리 그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라 보거든요.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상장을 상패를 안 주는 방향. 주더라도 나무패나 종이패를 해서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예, 아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도 예.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시장 조례라든지 자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 담고 또 그럼 또 행정과도 들어가네요. 예, 예, 근데 강제성이 있다 하면 물론 그 각 부서에서 하지만은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튼 의견 좀 전달하고 예, 행정 그게 협의를 뭐, 해가지고 예, 강제성하고 한번 관계없이 시장이 어지라 생각합니다. 예. 그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안 쓰는 종이나 나무로 살 수 있는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성이 아니라 시장이 어지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 같습니다. 예, 그다음 한번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윤번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여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지적하고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꼭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이태월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또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말 또 억울하게 일자리를 그렇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네, 기후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재3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6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266만 6천원 증액된 141억 2,98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2025년 약 500대에서 2026년 1,500대로 증대 보급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경우 전기차 국고 교부율이 50%에서 70%로 증가되고 도비 교부율은 15%에서 10%로 감소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617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은 43억 4,556만 7천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618쪽 중간 부분 도비보조금은 2억 8,033만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650만 5천원 증액된 210억 7,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신규 용역비 등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전년 대비 5,106만원 감액된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업무 명확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관련 예산을 아래쪽 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사유로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전년 대비 5,617만 6천원 증액된 5,86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사업 전년 대비 1,068만원 증액된 8,2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생태 보호 전년 대비 1억 7,929만 2천원 증액된 2억 4,1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 용역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어 관련 예산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 환경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 각국이 전년 대비 125만 원 감액된 2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대표 우수섭지 관리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2,9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냉동창고 임차료 및 전기요금 등입니다. 622쪽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 전년도와 동일하게 2,7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 처분 도우미 시스템 유지관리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아랫부분입니다. 수질 배출 업소 등 관리 전년 대비 1,680만 9천원 증액된 4,64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623쪽 아랫부분에 표시된 거제시 가축 분뇨 관리 세부 시행 계획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용역 주기는 10년입니다. 623쪽 아랫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전년 대비 7,210만 원 증액된 22억 9,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전기료,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통신료, 상하수도 요금 등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24쪽 아랫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 오염 전년 대비 1,193만 원 감액된 1,7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전년 대비 265만 5천 원 감액된 1,4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성명구제급여 전년 대비 3,792만 2천 원 증액된 4억 1,432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전년 대비 40만 원 증액된 5억 9,5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온실가스 관리 전년 대비 1억 8,150만 원 감액된 3억 6,4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5년 환경계획 용역, 기후위기 적응대책 용역 완료에 따른 연구 용역비 감소와 업무 명확화를 위해 탄소 중립 홍보 물품 및 쿨링포구 유지 관리비를 분리하여 633쪽 세부 사업명 탄소 중립 정책 추진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전년 대비 51억 6,223만 3천 원 증액된 127억 7,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내년도 전기 승용차 보급 대수를 환경부 표준 단가 기준으로 2025년도보다 약 1,000대 늘어난 1,500대로 반영하였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승용 또는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한 대당 13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6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전년 대비 2,865만 6천 원 증액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9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면 안전관리 전년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전년 대비 70만 원 증액된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전년 대비 720만 원 감액된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년 대비 6억 1,160만 원 감액된 13억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 증액된 2억 5,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년 대비 1,670만 원 감액된 6,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예방 전년 대비 418만 8천 원 감액된 4,02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 전년 대비 210만 원 증액된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운영 전년과 동일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탄소 중립 정책 추진명으로 일부 다른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과 내년도 직원 및 시민 탄소 중립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수당, 공동주택 탄소 중립 포인트제 가입 경진 대회 등을 반영하여 신규로 3,0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아래쪽 기본경비 전년 대비 2,816만 원 감액된 7,491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세입도 한 40억, 예, 세출도 한 46억,
예, 예. 그죠?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전기차 예. 부분 예. 요 619페이지 619쪽. 예.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규로 맨 아, 밑에 예. 그 사업이 있었는데 일부 그 부기목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던 거를 예. 한꺼번에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위쪽에 그 피해 예방 야생조수 보호하고 지금 밑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생조수 보호 쪽에 있던 그런 조금 그 부기 대목을 조금 그 모았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 어쨌든 방지단이니까 예.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인건비 들어가는 거. 인건비는 아니고 아이고. 그 운영하기 위해 이제 뭐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잡으면 또 그 우리가 지원해 줄 그런 이거 금액들. 멧돼지 사냥 뭐, 예. 그런 예. 그분들은 월급이 따로 없는데 예. 갖고 오면 예. 뭔가 인센티브를 줍니까? 예. 한 마리당 한 마리당 그 시비 10만 원,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낙동강청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마리당. 한 마리당. 예. 620페이지. 620페이지. 예. 이게 이제 똑같은 거네요.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아, 그게 조금 세부 사업 그 부기목을 뒷장에 넘겨서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앞쪽 페이지가 같은 같은 겁니다. 맥락이죠. 예. 그렇고 623페이지. 623쪽. 예. 내년에 용역을 2개 하네요. 보니 가축 분뇨 관리 세부 시행 뭐 아까 말씀대로. 예. 이 요거는 뭐 요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고 그죠? 예. 예. 그다음에 625페이지. 625쪽. 예. 요것도 이제 국도비가 많이 올랐네, 그죠? 요게 대기오염 관리 부분에 있어서 43억 대기오염원 관리가 예. 국도비가 많이 올라서 예.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627페이지. 627쪽. 예. 요거는 참 이제 이게 우리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아까 뭐 전기차 뭐 1,500대 예. 이제 결론적으로 요거 받기도 참 힘들더라고 보니까 예. 이게 딱 열어놓으면은 뭐 몇 분 만에 그냥 셧아웃 되더라고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차량을 늘리고 우리가 뭐 대기오염 줄이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게 충전 시설이 예. 이게 뭐 많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예. 충전 지금 우리 그 전기차가 보급한 게 한 2,600대 지금 연말 가면 조금 그거 할 건데 거의 지금 충전기도 2,500대 이상 확보돼서 그 완속기가 많이 이제 대단히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0세대당 한 대 정도 평균 거리 된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대당 한 대니까 뭐 인프라는 향후 몇 년간 뭐 그런 거는 예,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뭐 그렇게 예. 뭐 되는데 이제 문제는 시내버스라든지 그다음에 화물차 예. 그다음에 뭐 어린이 통학차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그 저 원래 계획을 안 했습니까? 우리 저 대단지 충전 있는데 지금 그거는 확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요 보시다 보면 운동장 같은 데도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급속 충전기를 많이 확정을 급속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급속이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이제 통계를 내보면 요금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완속 위주로 많이 하고 대부분 이제 아파트가 이제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이제 완속을 많이 하는데 급속은 조금 100원 정도 비쌉니다. 비싸니까 가동률이 뭐 거의 뭐 10% 20%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버스 같은 경우는 또 보급될 때 인프라를 같이 또 깔아주는 그 추세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예.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경원역액은 뭐 부자니까 예. 자체적으로 이게 되는데 아 경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저 어딥니까 사마역액 예. 이런 데는 이게 되게 어려운 모아이던데 버스를 갖고 오고 싶어도 전기 버스를 그게 뭐 4억인가 5억인가 그렇습니까 한 대에 예. 그걸 갖고 오고 싶어도 뭐
충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예. 문제가 지금 되게 그 좀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인데 보니까. 네. 그 이제 주차장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 운동장처럼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이제 해놔도 그게 이제 대형차가 와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그 이제 주차 공간 확보, 뭐 주차장 터미널 확보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하고 그 예, 이야기. 같이 그거는 추진이 예, 돼야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게 대대적으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 전기차고 뭐가 다 보급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아파트 단지 내는 꼽아놓고 자면 되니까 아, 예, 뭐 상관없는데 이제 바깥에 또 상업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야 이게 나중에 좀 많이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던데 630페이지 한번 봅시다. 630쪽. 예. 이 맨 밑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이게 예. 건설기계가 어디 건설기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장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노후된 굴삭기라든지 지게차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닙니다. 아이고. 민간에서 이제 그래서 조금 그 오래된 그런 그 엔진을 조금 이제 가스가 덜 배출되는 엔진으로 우리가 그러면 교체할 때 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원래 비싼데 그 엔진을 쓰다 보면 노후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엔진을 조금 이제 신식 엔진으로 교체하는데 교체해주면 우리가 요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0% 지원은 아니고 몇 대 네. 몇입니까? 이게 본인 부담이 얼마고 뭐 우리 근데 이게 정확한 매칭 비율은 없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 거진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금 올해 새로 생긴 게 그 전동화 개조라고 그 631쪽 제일 우측에 보면 전동화 개조라고 이거는 이제 그 기계를 뜯어내고 그 신식 엔진을 다는 게 아니고 아예 모터 전기 자동차처럼 이거 위에 좀 그 내년에 새로 조금 그 아 이게 들어있는 이제 11대가 있고 위에 두 대 밑에 예, 두 대가 있고 예. 2대 1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또 내년에 새로 들은 그 항목입니다. 이게 만약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11대가 아니고 뭐 한 예. 20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아, 그것도 들어오면은 요 지침에 1차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해가 또 지원합니까? 근데 그렇게 조금 우리가 요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이거는 자동차처럼 아주 경쟁력이 그 뛰어난 건 아닙니다. 경쟁률이. 예. 633페이지 633쪽. 예. 이제 마지막인데 탄소 중립 예. 예 이거는 뭐 우리 국가 전체에서 지금 이제 시행하는 거죠. 예, 예. 대부분이 그죠. 인센티브 1억은 국도 12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소비를 합니까? 이거 인센티브 1억은 올해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팀에서 가입률을 많이 좀 올렸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 작년 연도 한 우리가 10만 세대 기준으로 한 14,000세는 지금 2만 세대를 넘겼거든요. 우리 탄소팀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또 그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예,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2천만 원 조금 증액되고 1억 원 가까이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됐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고분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예. 포인트당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그 자기 집에 이제 전기료를 그 뭐 5% 이상 절감하면 5,000원, 10% 이상 10,000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느 동이 제일 많이 가입이 돼 있고 제일 잘한다고 보십니까? 올해 평가를 했는데 아주동이 아주동입니다. 1등을 했습니다. 예, 아주동은 그래서 아주 네, 말할 게 없어요. 예, 그 우리 의원님 아주동은 말씀대로 예. 결과 그리 나오더라고요. 나올 그래서 수밖에 하여튼 없어요.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 돈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아주동. 이게 뒤에 지금 우리 예. 담당팀장 와 계신데 그 열심히 하신 그 동장님을 예. 추천 이렇게 올려서 아마 그 뭐 또 도의 포상도 우리 한번 저 해가지고. 동정협의회 회장 말씀하십니까? 예, 저 이름 모르 그러니까 밝히 그런데 박땡땡. 그래 예, 그분 하여튼 맞죠? 또예 표창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올려놨는데 예. 아주동이. 예. 하여튼 탄소 중립하면 아주동입니다. 예, 어쨌든 고생 1년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 예, 감사합니다. 연말 되면은 또 이제 인사이동 이게 될 수도 있죠. 예. 예. 안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러면 아까 500대에서 1,500대로 늘었다 이 말입니까? 아까 예, 성형차 기준으로. 연간에 우리가
1,500대면 1,500대 이상 그 신청이 들어옵니까? 혹시 정부에서 돈 내라 준 건 참 고마운데 이제 그래서 물어보면 보통 우리가 몇 대 정도 했었습니까? 최고 많을 때. 지금 올해 그 한 800여 대 수준인데 800여 대. 예, 실제로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예산 기준상으로 그런데 아까 이제 조금 이제 차를 비싼 거 뽑으니 그거보다는 조금 어쨌든 덜 이게 뽑게 됐습니다. 2030년도 예. 우리 국가 예. 그 감축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우리 환경부에서 올린 주요 그게 충전 전기차하고 예, 예. 충전 인프라 구축이 예. 조 단위로 해갖고 매년 이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일환인 것 같고 어쨌든 내년에는 뭐 걱정 없겠습니다. 민원이 걱정이 없겠네요. 이제 뭐 또 뭐 이렇게 바깥에 외부에 차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뭐 전기차 팔고 싶었는데 못 파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 정도면 예. 뭐 그 우리 저 팀장님이 계속 도에 접촉하시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랑 그래. 예. 왼쪽에서 두 번째 우리 팀장님. 옥정미 팀장님 그래. 예. 그래서 그 민원도 의원님에게도 전화가 많이 갔었고 해서 올해 조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이제 문제는 또 잘- 이거 보니까 잘 팔려야 될 텐데. 예 그렇고 이 단가 자체가 여기는 그리 돼 있는데 몇 대 얼마 지원해 줍니까? 총 다 포함해 가지고. 이 지금 아까 그- 분리가 돼 있는데 그 올해 IR5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그게 한 900에서 1,000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900에서 예, 1,000 사이. 옵션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아까 뭐 그 130만 원 전환 지원금은 예. 트럭에서 디젤에서 뭐 이러다는 뭐 이제 130만 원 더 준다는 건 그게 뭔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경유차 내가 5등급 타다가 전기차를 뽑게 되면 네네. 기존의 경유차를 그 이제 그 배차 전환하니까 지원- 예, 이 예. 기존 차에 대해서 13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아, 예. 좋네요. 그 130만 원 더 주고 예. 그럼 또 폐차하면 폐차 지원금 주지 그거는- 않습니까? 중복은 안 되고. 그거는 지침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네. 예. 근데 그 기존에 또 폐차장에서 받는 그 비용은 그 당연히 받는 고물비로 거고. 한 50만 원 받죠. 예, 근데 예. 그거는 뭐 그거는 당연히 저 받는 폐차장에서 거고. 주는 예, 거고. 고철값 받는 거고. 그건 고철값 받는 거고. 예. 기존에 우리가 폐차 디젤차 5등급 폐차 지원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디젤은 4등급 가지고 예. 휘발유는 5등급까지만 폐차 지원금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예, 그거는 좀 명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정리가 될지 지침을 조금 그렇게 내년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하면 말 그대로 폐차 지원금도 주고 전환 지원금도 주고 이러면 5등급을 가지고 그 우리 저 중고차 시장에 가면 예, 말 그대로 똥값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좀 더 타볼까 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거는 정확하게 정부 지침을 그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단은 뭐 저도 좀 바꿔볼까 생각도 중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니까 일단은 좀 내년은 아니라도 내년 후반기에는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다행이네요. 건 2배 가까이 물량이 왔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교육 및 홍보에 이제 예산이 뭐 소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그 혹시 이제 지역환경교육센터인지 기초환경교육센터죠. 예. 어디 우리 그제시는 이제 이것도 어무 시설이던데 예. 지정이 됐습니까? 지정을 저희가 그 당초에 교육청에서 남북권역 교육행사 그 공모사업에 네, 돼 가지고 네, 하다가 네. 교육청에서 이제 예산도 하고 해갖고 이제 자기들이 원래는 동부 초등학교에 하나 2층으로 짓는 걸 네네. 했는데 자기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이제 버스가 회차가 안 되니까 안 네네. 되겠다고 두 번째 또 정한 곳이 그제 제1고등학교 앞에 네네. 옛날에 그 우리 충원탑이 이사 오기 전에 그게 충원탑을 어. 쓴 부지 여기 네네. 동산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한 5,100만 되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2차 계획 부지로 하다가 아마 토목 전기 작업 이런 게 예산이 네. 많이 드니까 또 자체적으로 곤란하다 했고 이 이제 조금 곤란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10월에 알았거든요. 얼마 네. 전에. 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추진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부시장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센터를 뭐 많은 돈을 짓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 인프라 가지고 있는 것 각종 강의실이라든지 우리 또 저기 뭐 소각장 같은 데런 데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또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 강사료를 다 하면 한 600만 원 됩니다. 되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뭐 이험센터도 그렇고 뭐 시청 강의실도 활용하고 이래서 일단은 교육을 좀 많이 좀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그게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예. 뭐 아까 말고도 건축해도 되고 기존에 이제 결국은 이제 지역의 이제 인적 인프라잖아요. 그게 아무나 교육 못 시킨다 아닙니까, 그죠? 예. 환경 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단체에다가 뭐 지정을 해서 이게 옛날에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법에서 예. 해야 한다고 직접 되어 하든지 있더만요. 뭐 예.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 아시다시피 옥포 행복 어울림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네. 터미널 부시 네네네. 여기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그 도시계획과에서 그 수요 조사가 왔는데 바다 쪽에서 그 터미널 쪽을 보면 A동, B동, C동 세 개가 되고 네. 그 C동이 지금 그 도립미술관 그 건물이 네네네. 되는데 그 브릿지로 다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A동 거기에 2층, 3층이 조금 현재 이제 용도 미지정이라서 각 실코에 수요 조사가 와서 우리가 지금 그럼 좋네요. 쓰겠다고 했는데 예. 그쪽 팀장님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용도에 맞도록 또 자체 그 지원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해달라고 일단은 그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법정 의무 시설이고 예, 예. 이제 우리가 기초 예전에 이 조례 제가 처음 만들 때 예. 그때 당시 이제 과장님이 이거 광역만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조례 만들어야 됩니까? 예. 이래가지고 정말 몇 개월을 설득을 해가지고 조례 예. 만들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보니까 법이 바뀌면서 예. 이제 의무 시설로 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가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좀 적극 좀 대응해 주십시오. 이게 뭐 짓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 아, 예, 예. 그 저도 지역에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빈 건물 상가를 예, 예, 예. 임대를 해도 되고요. 예, 예,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620페이지. 예. 예, 이게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전기 철조망 예. 설치하는 거죠. 전기철조망은 거진 지금 안 하고 그 전기 감전 사고가 일부 몇 건 예, 있었어요. 우리 맞습니다. 말고 예. 그걸 그냥 저전류가 하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220볼트 집어넣어 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 예. 그 지금은 그냥 일반 그 펜서, 철망 일반 펜서. 메시 펜서 그거 위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사업을 하고 있는데 2,960만 원. 예. 실제로 이제 발병 사례는 없죠.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 예. 이제 그럼에도 이제 국비로 해가지고 예. 나중에 사용 안 하면 이제 이거는 감액하면 되는 거고. 그 이거는 지금 실제 우리 그 구 종료 소각장 부지에 그거 냉동고 설치하고 해서 예.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어제 요 국장님 같이 모시고 가서 그 한 80마리 출고를 시켰거든요. 네, 아 예. 있네요. 예, 그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그 총 쏴가지고 예, 포획한 일단은 것도 예, 포획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검사를 맡겨야 되는데 네네. 그 동안에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이상이 없으면 다 이제 렌더링으로 보내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다 이제 그거 하죠. 소각하죠. 예, 소각. 매립합니까? 소각합니까? 그 렌더링이 이제 그 돼지 기름을 짤 수도 있고 그냥 퇴비로 할 수도 있고 그 렌더링 기계에 넣어서 이제 그 조금 그 뭐 우리가 렌더링- 열 처리하는 과정에 따라 조금 예 쓰임새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렌더링 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업체가 있네요. 예, 그 우리 업체가 아니고 저 경북까지 싣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 624페이지에 우리 공중 화장실 624 청소 용역은 예, 예. 또 예상외로 줄었습니다. 금액이. 아, 이게 줄은 게 아니고 이것도 그 5천만 원 그 부분이 예.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우리가 그 화장실 중에도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정화조가 딸려 있는 예. 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예산을 그 우쪽 위에 아. 위에로 예, 부기 예. 종목을 옮겼습니다. 예. 아, 옮겼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위에 거는 지금 조금 늘어났고 네네. 그 페이지에 예, 예, 그리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시간이
우리가 예. 배출권 거래제 예. 배출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3억 예산인데 예. 이거는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대응 용역비가 작년에 3천만 원에서 예. 4천만 원, 1천만 원 정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이어서 있습니까? 하십시오. 그게 용역 맞아, 하세요. 그 임금비하고 이게 조금 물가가 올라서 알겠습니다. 조금 올렸습니다. 이것만 듣고 말겠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이 3억 예. 이것도 예전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탄소 배출권만 계속 매입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 정부 목표도 그렇고 예, 예. 그 제시만에 뭐 그런 게 아, 있어야 그거는 되는데. 지금 3억은 다 소요가 안 되고 올해도 그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톤당 16,000원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톤당 그 변동폭은 한 10,000원에서 최대 맥시멈 3만 원 정도 보고 3만 원을 했는데 네네. 우리가 지금 그제시 이제 소각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 한 50개 기준으로 연간 한 6만 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한 10,000톤 정도 부족하거든요. 배출권. 그래서 아. 요 금액은 좀 남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단가 맥시멈으로 한 거네요. 예, 맥시멈으로 한 겁니다. 그럼 용역비 1,000만 원 오른 건 뭐 그러니까 대형 컨설팅 용역이 작년에 3천만 원이던데 올해 4천만 원. 그 용역은 똑같이 하는데 네. 그 전반기에도 2번 하고 하반기에도 하는데 이게 임금비가 올라서 네. 현실적으로 그때 반영한 겁니다. 예, 그거는 그 실제 물가 상승분을 좀 반영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정마쳤습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622페이지에 예, 622쪽. 예. 우리 수질 관리하고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임금비 상승분입니까? 아, 이게 의원님 아시다시피 네. 올 초에 그 고연만에 정어리 때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 또 간혹 또 수질 오염 사고도 있고 해서 이거를 저희 직원이 한 보름 주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거 네. 별도로 조금 아. 혹시나 그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네네. 긴급히 조금 쓸 필요가 있다 해서 조금 임금비를 확보했습니다. 아, 네네. 예. 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때 정어리 때문에 저도 막 예, 예, 예. 했는데. 그다음에 624페이지 624쪽, 예. 네네. 우리 공중 화장실 범죄 예방 조사했고 5천만 원이 예.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 그제시에 공중 화장실 보면 거의 다 이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이게 다 아닙니까? 거의 또 평균보다는 높은데 우리가 한 70% 정도 되는데 네네. 전체 비중을 해서 한 곳에 이제 벨도 설치되고 CCTV도 된 곳도 있고 예, 예. 벨만 된 곳도 있고 해서 그다음 또 신설되는 것도 있고 일부 좀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안 된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예년 수준으로 그러면, 지금 확보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 벨하고 CCTV 벨은 누리는 거 얼마 안 한다입니까, 그지? 예, 동그랗게 노랗게 빨리. 아, 예, 예, 예. 그거하고 CCTV하고 예. 왜냐면 제가 그 이제 좀 칭찬을 했는데 예. 제가 아무 화장실이나 우리 그제시에 뭐 예. 차를 마시러 가거나 그러면 드라이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예. 화장실마다 그래서 예. 내가 설치가 다 돼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아, 예, 예. 안 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 안 된 곳이 일부 예, 있으니까 예, 예. 우리 공중 화장실. 된 곳만 갖는 예, 건데 예. 그 어쨌든 그 야무지게 잘 챙겨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민원 받고 이래서 과장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 어린이 LPG 통학 차량에서 예.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예. 이게 여기에 629페이지에는 629 예, 페이지, 그 LPG 전환 지역매 있고 또 예. 돈이 6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627페이지 앞에 보면은 또 전기 자동차 어린이 통학 차량 민간 보금 해갖고 또 13억이 있어요. 그죠? 예. 예, 이거는 그러면 전기 자동차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예. 다 넣어가지고 이 예산을 짠 겁니까? 이게 일부 조금 수요를 네. 조사를 해서 예. 8대 정도 기준으로 아까 13억 말씀하신 거는 네. 예.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8대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13억 정도입니까? 그게 그 마이크로 버스를 합니까? 의원님들 타시는 버스 정도 크기 대형 버스 아니고 25인석? 예, 25인승이라 합니까? 25인승 예, 예. 정도.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 그 국가나 시에나 다양한 혜택이 참 많다 그지? 아, 예, 예. 내가 한 번씩 가면 깜짝깜짝 놀래. 예. 그 지원이나 혜택이 안 받는 부분들이 거의 다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예. 629페이지 629쪽. 예. 예. 그 사회 취약계층 환경 모성 질환 예방 사업을 해갖고 예. 7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그러면은 그 어떻습니까? 사회계층의 환경성 질환은 그 뭐 이게 그 조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네. 보면은 뭐 곰팡이도 피고 도배장판 이런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를 조금 내부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사회복지과하고 노인과하고 이게 다 중복이다, 그지? 아,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네. 우리는 여기 이제 또 선정위원회 도에 올리면 네. 각 그 시군에 해가지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만 선정해서 네네. 아, 그렇죠. 최소 금액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요 보면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예, 예. 뭐 도비가 조금 낮게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아, 이거는 조금 그 보조금이 축소돼 가지고 그 720만 원 감대인 게 네. 예. 그또 기존 배출 사업장들이 상당 부분은 또 이거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걸 많이 네. 했기 때문에 조금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축소가 됐구나. 예. 그러면 우리 아까 질의를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630페이지 630쪽. 예, 예. 우리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해가지고 예. 이제 국도비가 이래 내려왔는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조금 예산이 작게 된 거는 이제 신청이 좀 작아서 그죠? 이 예산이 이렇게 제법 많은데? 아, 이게 네, 6억 6억 1,100만 원 아닙니까? 아, 이거는 아마 물량이 네, 이게 정부 정책이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DPF는 이제 내년까지 시행하고 네, 네. 조기 폐차 지원 물량도 조금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아 축소하는 예, 추세입니까? 예. 이제 그걸 줄이고 이 보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지원하는 걸 조금 올리고 요렇게 이제 그렇게 그 폐차하실 분은 빨리 하고 이게 아마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사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아마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추세가 반영이 됐습니다. 아, 네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구 마칠게요. 예. 네, 633페이지에 보면은 633쪽. 예. 그 중간에 보면은 폭염 완화 그 쿨링폭하고 예. 제가 이거 안전 우리 지하계층하고 이렇게 예.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예. 이제 우리가 지금 기후 온난화다 해가지고 날씨들이 굉장히 여름에는 좀 예, 예. 길고 덥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산들을 조금 이렇게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이 안 됐네요. 아, 이거 그 주민들이 더운 여름에 왜 고연에 저기 터미널 입구에 그쪽에는 그 쿨링 포그가 잘 돼 있는데 예. 곳곳에 좀 설치를 안 하고 예. 그런 이런 민원들을 많이 좀 접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뭐 어디 쿨링 포그를 좀 늘리게 이런 게 없나 봐요, 과장님. 이게 그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내가 네. 도하고 해가지고 요 유지입니까? 이거 그 사업을 했는데 이 우리 과 말고 다른 과에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시장에는 또 경제과 통해서 우리 네. 구시장에도 쿨링포가 있거든요. 네. 그 있고 해서 아마 다른 과에 지금 올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그 이 사업은 우리 이제 그 두 개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네네. 두 개고 우리가 또 예산을 받아서 다른 부서에 지원해 준 것도 있고 한데 네. 아마 이 쿨링포구가 그 군부에 보면 조금 도에서 지원해 줄 때 좀 네. 많이 또 보급이 안 된 군이 있어가지고 이거 신청했는데 이 골고루 줘야 되니까 예산을 예, 그런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원래는 예 과장님 예, 예. 우리가 뭐 시장 관리는 당연히 이제 시장 그 뭐 하여튼 민생 경제과에서 쿨링폭으로 좀 하고 이런 건 있는데 원래는 우리 그 여기 이과에서 기후 환경과에서 예. 이거 폭염이나 이 쿨링폭은 조금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여름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예. 이거 유지관리비 요것만 있어서 또 민원 받을 거네. 그러면 한번 우리 요 과에서 안 하고 시장은 시장 쪽에서 하면 예. 어느 쪽에서도 한단 말입니까? 공원은 또 공원 이게 우리도 탄소 중립 예산이 각 예, 예. 실과에 보내져 있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여러 보면 과에 예, 그 업무를 하도록 예산을 분배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과를 기준으로 네. 할 때는 우리 과를 통해서 내려주는 예산이 또 18개 시군으로 볼 때 네, 네. 안 돼 있는 또 군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보니까 지금 8개에서 내년에 하면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네네. 예, 그 실과에서 또 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공과고 예, 예. 토과에 조금 예, 챙겨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저 뒤에 옥 팀장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죠? 차 그것도 150대 열정적으로 좀 해주셔서 고생하셨고 과장님이야 모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열심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아까 환경교육센터 예, 예. 관련해서는 우리 예. 또 이태열 의원님이 조례 예. 발의하셨고 예. 또 저도 이제 센터 관련해가지고 예. 또 5분 발언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이렇게 그 강의실이 뭐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예.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거기가 됐으면 참 뭐 저도 너무 예,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620페이지에 그 도시 생태 620 현황 지도 페이지. 예, 예. 용역 있지 않습니까? 2억 용역 내년에 620쪽 도시생태 예, 예. 현황 지도 작성 네네. 용역. 예, 예. 이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혹시 뭐 이렇게 좀 설명 구체적인 뭐 추진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이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네. 거진 뭐 한 7, 8개월 이상은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전문 기관은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 유자격 업체가 되겠지.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또 생태 현황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십니다. 뭐 예. 물론 용역 기관에서 또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협의하고 연대해 가지고도 하겠지만 예.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지난번에 예. 슬기로운 거제 탐구 생활 이래 가지고 한 뭐 몇 개월이 걸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이렇게 토요일 단위로 해가지고 거제시 전역을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뭐 탐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들어보니까 우리 반딧불이 있잖아요. 반딧불이는 또 9월 중순부터 해갖고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치? 예. 그때 이렇게 우리 주작골 이런 데도 보니까 반딧불이가 참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또 어디 가니까 있더라.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또 생태 이 지도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의 용역을 하실 때 또 그분들하고 좀 많이 서로 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기후 환경과 전체 예산의 50%가 넘잖아요. 지금 전기 자동차 그죠? 예. 보급하고 인프라 구축에 그 예산만큼 또 업무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생활환경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